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아유, 요즘 뭐 세상도 급변하고 뭐 여러 가지로 취업 문제, 그다음에 투자 문제, 그다음에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그다음에 우리들 개인들의 문제,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이 파이코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은 정말로 화폐혁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제가 보기에 그 파이코인의 그 니콜라스 부부가 하겠다라는 화폐혁명이 가장 답에 가까운 화폐혁명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폐혁명과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경제학자들, 이제 사회 문제랑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니콜라스 그 부부는 이제 인간과 컴퓨터, 인간 중심이죠. 제가 그 왜 이렇게 우리가 천지인, 천기, 지기, 인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지식,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은 인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기에 들어가요. 물질과 물질의 관계 혹은 물질의 그 자체에 대한 지식은 전부 지기에 들어가요. 인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 나오더라도 인공지능은 지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지기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죠.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달해 왔으니까 그런 것이 모두 다 가지만, 인기가 뭔 줄 아는 사람은 지기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중심과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인간과 컴퓨터의 컴퓨팅,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 만드는 화폐, 암호화폐.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부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화폐혁명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그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프랑스 사람이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 토마 피케티는 나이도 젊은 프랑스 경제학자예요. 71년생이죠. 71년생이니까 저하고 띠는 같은 트지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책을 썼는데,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101년 사이에 가장 많은 책이 팔렸는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사람 책이 나오자마자 재빨리 자국말로 번역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좀 이런 평등이 굉장히 강조되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부자들을 비판하는, 부자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책이 나왔을 때 그냥 한국에서는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고, 저도 작년인가 21세기 자본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그 트로츠키파, 그러니까 소비에트 혁명이 생길 때 이제 그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이제 3인방이 시작이 됐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트로츠키파, 그러니까 좌파 경제학자고, 집안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의 재평등, 21세기 자본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마침 이제 이런 IT가 생기고 난 다음에 부의 지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막강한 이제 그 미디어를 잡고,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를 잡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한 300년간 이렇게 있었던 걸 해갖고, 이거 부를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논조인데, 아주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저도 이제 이거를 봤죠. 이 사람이 트로츠키죠. 이 아버지가 이제 트로츠키 학파로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트로츠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고, 아들인 이제 토마 피케티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소득 불평등. 예전에는 소득만 불평등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자본 자체가 불평등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온 거죠. 이 트로츠키 혁명, 그다음에 소비에트 혁명, 참 요즘은 정말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책 많이 읽은 애들, 문예반 있는 애들이 뭐 닥터 집하고 얘기하면 그 아이랑 친하지 않으면 여기 내용이 뭔데? 라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책을 사가지고 볼래도 돈도 없고, 중고책 사서 다 공부하고 이런 판에.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시절에 빵꾸가 났던 것들을 유튜브에서 참 젊은 사람들이 설명을 잘해주니까, 저도 닥터집하고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요점 정리해서 뭐 결말 포함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좀 저희 누나들이 뭐 오마 샤리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은 나는데, 줄리 크리스티, 지금 할머니죠, 뭐. 이 할머니가 아주 예쁘장하게 나오고, 이게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소비에트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반인들, 뭐, 닥터집하고는 의사죠. 그 다음에 이제 라라죠. 라라는 이제, 원래는 간호사도 아니었는데 간호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트로츠키 쪽에 있었던 얘기죠. 이 책은 소련에서도 출간이 안 되다가 1970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제가 왜 저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려면 이제 피케티를 얘기하려고 말씀드렸어요. 피케티 이전에 이제 1971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쿠츠네크가 있는데, 이 쿠츠네크 곡선이라는 게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1인당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소득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게 균형점을 찾는다. 사실 이것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죠. 한국은 이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굉장히 압축시켜 갖고 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쿠츠네크의 곡선대로 1인당 소득에 이게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 뭐 그 저소득자 뭐 정부 지원금도 받고 여러 가지로 뭐 아무튼 한국은 이런 쿠츠네크 곡선에 맞는 걸 했지만, 이거를 뒤집어 갖고 유명해진 거거든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뭐 한국에서 그랬다고 해서 전체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다. 소득에 의한 것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지만 자본에 의한 불평등은 한국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고, 이게 한 300년간 세계 각국의 불평등 변화 패턴을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닮았는데, 문제는 이런 아까 소비에트 혁명 일어나기 이전에 이제 요게 1917년에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로마노프 왕조 1910년 초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그 태평성대, 이 돈 가진 사람들의 태평성대를 언제까지 안겨줄 거냐.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자본에 보게 되면 그 1880년부터 1914년까지 막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니 뭐 아시아니 뭐 다 유럽이 다 털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거를 그 아프리카에서 털어왔으면, 남미에서 털어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소득 재분배를 해준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분배를 해줬고,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기회를 놓친 지역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았다. 그래서 그런 제국주의 침탈 전쟁이 끝났을 때 상위 10% 사람이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부의 92%, 스웨덴의 식민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88%, 프랑스는 85% 이렇게 상위 10% 사람들이 그 나라 부의 90%를 갖는 부의 초집중이 너무 심각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1세기, 그러니까
소득은 최저임금제니 뭐니 해서 할 수 있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 주장인데 이 사람 주장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게 말이 되냐? 네가 주장하는 게 말이 되냐? 가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맨큐 저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그레고리 맨큐지 제 피케티 논리 전개상에 문제가 있다. 너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서 문제라고 그랬는데 자본 수익률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야 된다. 우리가 보통 ROI 얘기냐. 한국이 경제 성장률이 3%다. 그런데 3% 벌어갖고는 외국과 경쟁도 안 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죠.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되는데 그 자본 수익률 높은 거를 문제로 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그레고리 맨큐의 책인데 요즘 만화로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 책은 한번 우리 파이 공부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만화책이 4권 정도로 되어 있는데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요거는 한번 좀 보면 우리 파이 하시는 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를 막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그 토마 피케티가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야, 누진세 이거 자본 누진세가 다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평균 한 30% 정도 되는데 아니다. 이거 막강한 부자들한테는 80% 세금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이 글로벌 자금에 대해서 자본세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글로벌 자본세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세율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파이코인이 KYC 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표준이 되는 KYC 표준이 되는 것을 전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KYC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글로벌 자본이 한국에도 가 있고 예를 들어 인도에도 가 있고 중국에도 가 있고 아프리카 콩고에도 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세율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그 당사자국과 이중과세 협의처럼 이런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튼 글로벌 자본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게 아니다. 그 상속제, 이 세습자본주의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맹공격했거든요, 피케티가. 그런데 이게 꼭 그런 게 아니다. 상속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유층에서 높아진다고 해도 이게 사회에 공헌이 된다. 어차피 돈은 돌고 도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맨큐가 많이 했고, 정부가 할 일은 개인별 재산 분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약이나 소유권 이런 룰을 잘 지키는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가 땅 사면 나도 사야 돼. 이런 게 많으니까 한국에서는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런 게 우리가 그래 너 잘했어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는 것도 알잖아요. 특히 이제 빈부지도 막지타력, 교자유예, 줄자 부족. 이게 누구한테 뺏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 가난해지지 않고 그 사람들 거 뺏어서 없는 사람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좋아지지도 않아요. 일시적인 감정 처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진 않는다고요. 그런 이제 세상에 근본 이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하려는 화폐 혁명은, 파이코인에서 하는 화폐 혁명은 정말로 핸드폰 채굴을 하고 누구나 가입하면 1파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저 같은 60이 넘은 사람보다 스리랑카에 있고 방글라데시에 있고 베트남에 있고 한 10대 20대 애들은 훨씬 우리보다 파이 생태계에서 기여하는 바도 많고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폐혁명 하겠다라는 걸 보면, 특히 이제 청띠아팡, 이 범성조 씨의 그 파이 네트워크 블로그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진정한 부의 재분배를 향하는 것 같아요.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도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부의 재분배를 향한 일종의 혁명이었잖아요. 민간 사회에서 화폐를 만들어서, 암호화폐가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우리 커뮤니티에서 쓸 돈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현찰화시킬래 라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암호화폐가 부의 재분배에 분명히 기여를 했죠. 그런 걸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봤죠. 이더리움을 통해서 봤죠. 그리고 지금 파이코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고, 이더리움은 지금 뭐 그 기술 레이어 1, 레이어 2이 계속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단계니까 완전히 이제 주식처럼 사자 팔자라는 머니게임화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거 그 파이 네트워크 블로그에 있는 이제 헤드 오브 프로덕트죠. 정띠아팡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사람 걸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제가 파이 네트워크 화폐혁명을 관심 있게 보냐면, 이제 인공지능도 생겼고, 그 청띠아팡은 소셜 컴퓨팅을 위해서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 제가 천기, 지기, 인기 중에 인기는 지식은 인공지능하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사람 그 자체의 잠재력을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동과 인간의 집단 연구, 개별적 인간과 인간의 집단은 전혀 다르죠. 주파수 공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블록체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 행동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셜 컴퓨팅. 지금 우리가 해외 전화도 지금 삼성에서 나오는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언어가 달라졌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죽어라고 공부하던 이런 언어에 대한 장벽도 없어지고, 그게 다 인간의 기술로 인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와 행동에 대한 이게 지금 막 인공지능이 나오고, 옛날에는 외국어 배우고 외국어 아직도 전문 통역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통역은 지금 갤럭시 S24 같은 데서 즉각 다 되는 것 같고, 그거 아니더라도 파파고 같은 데서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거고, 온라인 인간관계도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 작업에 영향을 끼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화폐혁명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인간도 계속 지금 영적 진화를 하고, 컴퓨터도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엄청나게 진화를 하는데, 이것을 튜닝을 시켜서 사회경제학적으로 인간이 이러한 변화하는 기술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이 파이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종일 지금은 우리가 1파이 하려면은 이렇게 리퍼럴 그룹을 많이 만들고 활동을 많이 하면은 1파이 하는 것이 별로 아니지만, 지금 현재 파이코인 가입해서 1파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24시간마다 눌러서 하려면. 그래서 전 세계 시민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발휘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포착을 해가지고 이런 온라인 블록체인 상의 파이 네트워크라는 이런 인간과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효용성 있는 유틸리티를 만들고 거기서 생산물을 만들고 그것이 온라인에도 쓰이고 오프라인에도 쓰이고 하면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배운 지식과 관련 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과 관련 없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자체로 화폐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부의 재분배를 하는데 토마 피케티처럼 그렇게 토마 피케티가 문제 지적은 잘해줬지만 해법은 정답이 아닌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그 해법보다는 이 사람들이 하는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인간 중심적인 화폐 혁명이 저는 성공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21세기 자본이 아주 대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물론 저런 거로 이제 근데 저렇게 실현이 안 되잖아요. 감정 처리는 되지만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니콜라스 부부가 하는 파이코인식 화폐혁명이 꼭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이 피케티 21세기 자본 올릴 때는 제가 막 극찬을 했거든요. 와,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수정할 게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